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상민사입니다. 오늘은 코딩을 이용해서 야생에서 슬기롭게 생존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코드 작성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게임으로 돌아가서 채팅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메이크 코드로 연결하죠.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무한 반복 실행을 가져왔습니다. 이 명령은 몬스터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한 반복해서 실행을 해주도록 합니다.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변수 만들기. 몹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몹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장. 자, 이 몹이라는 곳에 우리가 감지하는 몬스터를 여기다 넣어 줄 겁니다. 변수가 숫자나 문자 이런 것만 저장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몹도 저장 가능합니다. 이게 있죠? 이걸 이렇게 넣어주고요. 모든 엔티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상에서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절대 좌표. 자, 그럼 플레이어 반경에 5칸은 좀 짧고요. 10칸 주위의 엔티티를 어디에다 넣는다? 몹이라는 변수에 넣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든 엔티티는 아닙니다. 좀 규칙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몹에서요. 맨 마지막 다음 규칙 추가가 있습니다. 몹으로 바꾸고요. 여기에 저장된 이 변수 몹에다가 규칙을 추가할 건데요. 패밀리. 그리고 여기에는 몬스터의 속성을 가진 패밀리들을 몹에다가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엔티티였지만 이번에는 패밀리, 어떤 패밀리? 몬스터라는 패밀리만 몹에 저장이 되게 바꾼 것이죠. 자, 이 저장된 몹들은요, 명령을 실행해 줄 겁니다. 몹, 상대에게 명령 실행하게 하기. 자, 누구다? 얘가 바로 변수에 있는 몹. 이 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몹들이 바로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하는 어떤 위치는 몹 자기 자신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고요.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해주는데, 자, 접근 중 조심하세요. 요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실행할 명령이 대체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커맨드, 명령, 치트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say라는 치트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기는 명령이 바로 say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커맨드를 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채팅창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이 무한 반복하는 반복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요. 일시중지를 1초를 해서요. 1초마다 감지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주변에 몬스터가 저기 보입니다. 한번 가까이 가보죠. 10칸 이내로 가야 되거든요. 자, 허스크거든요. 제가 허스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접근 중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스켈렉톤이 있습니다. 자, 스켈렉톤 감지되었죠. 그다음에 저기 위에 역시 또 허스크가 있는데 허스크 감지되었죠. 동시에 두 마리도 감지가 됩니다. 굉장히 몬스터가 많아요. 얘가 뭐 팬텀이죠. 팬텀이 굉장히 많이 위에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동굴 탐지기입니다. 우리가 동굴이 발견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광물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자, 채팅 명령은 1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가져오는데요. 이 변수를 활용하는 반복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반복하는가는 바로 이 넘버, 여기에서 입력한 넘버가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 10이라고 했다 그러면 0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11회. 왜요? 0부터니까요. 0부터 10까지니까 11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명령 블록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논리에서 조건문 하나 가져옵니다. 자, 이 조건문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바로 빈 공간이 발견되는 경우, 동굴이겠죠. 그 다음에 발견이 안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때입니까? 바로 블록에서 블록 탐지라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블록은 공기 블록이고요. 이거의 위치는 사실 Y좌표가 중요하죠.
깊이니까요. 아래니까요. 그래서 이건 일단 0으로 두고요. 얘만 바꿀 건데, 자, 우리가 이 좌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이 변수를 사실 활용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이 변수겠죠. 인덱스라는 변수를 활용해야 되겠죠. 이 변수가 0부터 넘버 1까지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계산에 곱하기를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인덱스라는 값은요, 사실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래쪽을 탐사해야 되잖아요. 플레이어의 위쪽이 아니죠. 아래쪽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인덱스를 넣으면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0부터 시작이죠. 인덱스라는 변수가 0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럼 000이죠. 000에서는 빈 공간 맞죠? 플레이어 위치는 빈 공간이잖아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위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 블록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처음이 빈 공간을 발견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계산해서 더하기를 또 해줍니다. 1을 더해줄 겁니다. 1을 더해줄 겁니다. 자, 1을 더하면 0부터 시작이었는데 1을 더했네? 자, 그러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플레이어 아래쪽 한 칸부터 탐지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탐지를 해나간다가 되겠습니다. 자, 탐지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메시지를 보여줄 겁니다. 채팅창에다가 문자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좌표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공간 발견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또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공간 없음.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사실 이걸로도 감지는 됩니다. 감지는 다 돼요. 근데요, 우리가 이 좌표를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저장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 공간.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는데 어떤 값을 저장하냐면 이 좌표를 그대로 빈 공간이란 변수에 저장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빈 공간, 마지막으로 발견된 빈 공간 좌표가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 빈 공간은 그냥 초기값, 변수의 초기값은 0입니다. 0인 상태로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눌러서 게임으로 돌아갑니다. 자, 채팅 명령 1하고 3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1칸까지 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없죠. 예, 없으면 이제 사실 여러 번 탐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빈 공간 발견했죠? 네, 이번에는 빈 공간이 바로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10칸에서 16칸이 바로 빈 공간으로 발견이 되었네요. 자, 코드 작성기로 다시 돌아와. 자, 근데요, 이 범위가 조금 사실 넓지가 않아요. 지금 X와 G는 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칸 아래로만 쭉 그냥 내려가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X 좌표 쪽도 우리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탐지하는 동글 탐지기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 리스트라는 것을 활용할 겁니다. 배열에서요, 리스트 저장 있죠? 이걸 가져와서 위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하나만 더 추가해서 0, 1, 2까지 해볼게요. 자, 리스트는요,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리스트는 변수와 다르게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반복을 가서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리스트의 각 값으로 바꿔가며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요, 어디다 넣냐면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이 반복 안쪽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이 한글 리스트. 자, 왜 그러냐면 이 리스트의 값을 바꿔가면서 여기에 넣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리스트라는 값에 0과 1과 2라는 이 숫자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숫자 값이 0, 이 value 여기에 들어가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반복문은 몇 회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까? 3회죠.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value 값을 x에다가 넣으면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반복을 3번 더하게 되겠죠. 자, 그럼 범위가 늘어나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범위를 더 넓히고 싶다면 이걸 더 늘리면 돼요. 그러면 이 x 값도 0, 1, 2, 3까지 된다면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게임으로 돌아가서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각 숫자에서마다 3개씩 나옵니다. 3개씩. 그러니까 범위가 x축 방향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지만 범위는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자, 없네요. 자, 빈 공간 발견했죠?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 13칸에서 여기는 없는데 있고 있죠. 이 경우는 X 방향으로 약간 블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겁니다. 이쪽 12칸 아래에서는 모두 다 빈 공간이 있고 11칸에서도 모두 다 빈 공간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채팅 명령어를요 2로 한번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동굴로 바로 이동하는 명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말하기로 바로 이동한다는 말을 써줄까요? 마지막 발견된 빈 공간으로 텔레포트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텔레포트 하는 명령이 있죠. 다음 좌표로 텔레포트. 자,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 빈 공간이라는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어디 있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빈 공간을 발견했을 때 이 변수 안에다가 저장을 해 두죠. 자, 이 변수를 어디에서 가져와 쓴다? 여기서 가져와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바로 2를 하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 여기에는 아직 아무런 변수가 저장되지 않았어요. 기본값인 0입니다. 그냥 나의 위치로 내가 이동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고. 자, 그러면요, 먼저 동굴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자, 1하고 20까지만 해볼게요. 빈 공간이 발견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빈 공간이 13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라고 입력하면 그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네. 자, 다시 이번에는 채팅 명령어를 3으로 가져와서요, 여러분들 이 동굴로 길을 만들면 어떨까요? 빨리 우리가 동굴로 들락날락 하기 위해서. 자, 좋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이거 복사해서요 넣고요, 빈 공간까지. 자, 이렇게 글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블록 채우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블록 채우기. 자, 빈 공간으로 쭉 채울 겁니다. 나의 위치로부터 아래쪽 한 칸부터 바로 어디까지요? 변수 빈 공간까지요. 바로 빈 공간을 쭉 일자로 채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블록 놓기, 나의 아래쪽 한 칸에다가 물을 놔줄 겁니다. 그러면 물이 밑에까지 쫙 흘러내리면서 물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게임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들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은 변수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동굴을 감지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3을 눌러서 엘리베이터 만들어 볼게요. 자, 어때요? 만들어졌죠? 물론 이곳은 그렇게 깊지 않은 동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물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도 쉽게 이렇게 쑥 지상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야생에서 살아남는 슬기로운 방법 코드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딩의 상민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